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트코인에 드디어 훈풍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기보다는 시장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오르고 내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의 다음 주자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바로 이 리플, 정식 명칭은 XRP죠. 이 XR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 분명히 오르긴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막연히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들고 계신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리플의 행보, 그리고 주요 소식, 그리고 앞으로 10월이 기대되는 이유, 그리고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갈링 하우스가 XRP를 하늘 높이 올려주기 위해서 최근 많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레일이라는 결제 인프라 제공업체를 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수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글로벌 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리플을 업의 중심의 인프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2005년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 최근 프라임 브로커 업체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디파이 진입을 돕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행보가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XRP와 리플 USD와 같은 자산을 활용해서 유동성과 실제 활용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링하우스가 2025년 7월 9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증언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이는 리플과 CEO의 제도적 접근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뉴스였는데 일각에서는 리플이 서클을 인수했다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갈링하우스는 이를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이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이 리플의 전략적 방향이 명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단지 루머였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듯이 뭔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 XRP의 경쟁 상대는 스텔라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이 리플의 경쟁 상대는 바로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글로벌 송금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플이 기존의 국제 송금망인 이 스위프트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리플렛과 XRP 레저가 이 몇 초 내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이 스위프트는 오래 수일이 걸리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스위프트가 만 천여 개의 금융기관의 신뢰와 네트워크 효과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두 시스템의 결합된 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업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약 2.86달러 부근에서 이러한 저항선에 부딪힌 모습이 차트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역사적인 4년 주기와 규제 결정, 특히 SEC의 ETF 승인과 맞물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10월 달에 대규모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UNCDF라고 하는 유엔의 자본개발 기금이라는 단체가 XRP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가 향후 글로벌 결제의 중심 인프라로 역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 현물 ETF 결정과 함께 2025년 12월까지는 매우 낙관적인 가격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죠. 이 리플은 2017년도부터 전체 공급량의 약 55%에 해당되는 약 550억 XRP를 에스크로로 예치를 하고 있고 매달 10억 개의 XRP를 공개하고 그 중에서 7억 XRP는 다시 에스크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공급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기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약을 해보자면 이 리플의 행보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 XRP 가격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 그리고 공급 안정 전략 강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예상되는 SEC의 현물 ETF 결정, 그리고 UNCDF의 인정과 같은 규제 및 국제 승인 흐름이 XRP의 향후 움직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과 11월 사이에
리플의 현물 ETF 심사가 줄줄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10월 18일 그레이스케일을 시작으로 21 쉐어스, 그리고 비트와이즈, 그리고 코인쉐어스, 위즈덤 트리, 그리고 11월 14일에 프랭클린 템플턴처럼 이렇게 많은 기관들의 현물 ETF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스타트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후에 기관들의 현물 ETF 승인도 당연히 줄줄이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8월에는 약간의 준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많은 투자자들이 XRP에 몰리게 되면서 잠깐 연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월 달과 11월에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미래는 예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 대응을 갖고 가셔야 할지 이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바로 승인이 되는 거죠. 승인이 된다면 발표가 된 직후에 바로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많은 개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거래량이 폭발을 하겠죠. 그리고 가격이 급등을 해서 1차 목표가인 4달러에서 5달러까지 한순간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낙관론자들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10달러 이상까지도 전망하는 분석가도 있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의 거래량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또 안정적으로 상승세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XRP의 가장 큰 호재는 리플 USD와 그리고 스위프트의 협업 확대, 이러한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승인이 된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발표 전에 반드시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발표가 난 이후에는 오히려 급등을 했다가 잠시 동안 조정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표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났을 때 바로 단기 급등을 했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으면은 리플은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단기적으로는 연기가 돼도 큰 변동이 없겠지만 시장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불장의 소외 가능성도 있겠고요. 하지만 2026년 상반기에 다시 또 재심사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유지를 해놔야 할 것 같고, 따라서 현금의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 이 리플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사실 현재 시나리오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 세계, 이 투자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류가 되거나 거절이 됐을 경우, 물론 현재 SEC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보류가 되거나 거절될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이후에 20에서 30% 엄청난 급락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전히 이때 고래와 기관이 저점의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가 결국 재신청이 될 거고, 법적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차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점차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과도한 몰빵은 역시나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급락을 했을 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저점 매집 기회가 이때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XRP는 긍정적인 신호가 압도적으로 높은 암호화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제도권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여전히 10월달과 11월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 또한 10월과 11월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장과 맞물려서 이 리플의 현물 ETF를 시작으로 암호화폐에 훈풍이 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관의 자금 유입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리플 USD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일이나 여러 인프라 업체들을 인수하는 걸로 인해서 글로벌 결제망을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UNCDF와 같은 기관이 이 XRP를 직접 언급을 함으로써 글로벌 공신력도 확보가 돼 나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의할 점 또한 있습니다. 이 ETF 승인이 여전히 90% 이상의 확률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규제 기간의 변수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8에서 3달러의 이 가격 저항선의 돌파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 그리고 몰빵은 상승 때는 크게 벌 수 있지만 반대로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SRP의 특유 방식인 이 에스크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달 공급을 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몰빵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이렇게 세 개로 분산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리플은 어디까지나 이 국경과 결제라는 단 하나의 목표 그리고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지만 비트나 이더와 같은 핵심 자산과 함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TF 결과 발표 시점 전후로는 여전히 단기 변동성 매매나 장기 보유 전략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XRP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또한 XRP를 크진 않지만 소량을 매수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달, 11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 계속 XRP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